자, 범인들아, 다들 이 몸의 광채에 눈이 멀지는 않았나 모르겠네. 그래, 현대의 지성이자 고전역학의 정점, 유이상님이 오늘도 너희들의 무지한 뇌세코에 진리를 새겨주러 왔다고. 옐로우군, 방송 상태는 체크했나? 이 정부 보급형 컴퓨터 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자,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 프린키피아 2026 제12일차.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녀석이 내놓은 발칙한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시간이요. 이 몸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부정하다니 처음엔 나도 멘탈이 좀 흔들렸지만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이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우선 전반부에는 중학생들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쉽게 왜 에테르라는 유령 같은 존재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설명해 줄게. 그리고 후반부에는 뇌에 주름 좀 잡힌 녀석들을 위해 그 유명한 E=mc 제곱 유도 과정을 아주 뼈저리게 심도 있게 파헤쳐 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 사과는 떨어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모두 이 몸의 강의에 집중하도록. 자, 범인들아. 아무도 질문이 없다는 건 내 완벽한 인트로에 넋이 나갔거나 아니면 벌써부터 뇌 용량이 초과했다는 뜻이겠지. 어쩔 수 없군. 이 몸이 친절하게 왜 이 이론이 필요한지부터 떠먹여주겠어. 잘 들어.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아이작 뉴턴 시절의 나는 우주가 절대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돌아간다고 믿었어. 그리고 빛도 파동이라면 소리가 공기를 타고 흐르듯 빛을 전달하는 에테르라는 매질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만약 에테르가 있다면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 에테르의 바다를 가르며 나갈 때 빛의 속도도 변해야 정상이야.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말이지. 그런데 1887년에 마이클슨과 몰리라는 두 녀석이 아주 정밀한 실험을 했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에테르의 흐름을 단 0.0001%도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야. 물리학계는 발칵 뒤집혔지. 세상에 우주의 절대 기준점이 없다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게 바로 그 베른트커청의 젊은이 아인슈타인이야. 그는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웠어. 에테르 같은 건 필요 없다.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다라고 말이지. 자, 여기서부터 너희의 상식은 박살나기 시작할 거야. 속도가 거리 나누기 시간인데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 거리와 시간이 변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야.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옐로우군, 칠판 좀 닦아줘.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 이 몸의 귀한 손을 이런 데 쓰게 하다니. 자, 범인들아.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제가 대체 우리 현실을 어떻게 비틀어버리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자, 상상해봐. 여기 위아래로 거울이 달린 빛의 시계가 있어. 빛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1초라고 치자고. 내가 이 시계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빛은 그냥 수직으로 위아래 왕복을 하겠지. 아주 단순해. 하지만 내가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내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내 눈에는 내 시계 속의 빛이 어떻게 보일까?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빛은 수직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길게 지그재그를 그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똑같아야 해. 그런데 내가 본 빛의 경로는 내가 본 것보다 훨씬 길지? 속도는 일정한데 거리가 길어졌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야. 네가 본 나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야만 수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걸 바로 시간 지연이라고 불러. 자, 이제 뇌에 주름 좀 잡힌 녀석들을 위해 수식을 써볼까? 이 몸이 친절하게 로런츠 인자라는 걸 알려주지. 속도 V가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지고 전체 값인 감마는 커지게 돼. 결국 멈춰있는 네가 볼 때 움직이는 나의 시간 T는 감마배만큼 길어지는 거지. 어때? 전율이 좀 느껴지나? 너희가 매일 쓰는 GPS 위성도 이 계산을 안 하면 오차가 생겨서 길을 못 찾는다고. 너희의 무지함을 구원해주는 건 결국 이 몸의 위대한 역학과 그 후예들의 수식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얼마나 기묘한지 이제 좀 감이 오나? 하지만 놀라긴 일 너범인들아. 시간이 변한다면 그 대가로 공간 역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 자, 다시 속력의 정의를 떠올려봐.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지.
그런데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면 그 사람이 측정하는 거리 역시 변해야만 광속 C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이야. 내가 만약 광속의 90%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내 옆을 지나간다면 내 눈에 보이는 너희의 세상은 진행 방향으로 납작하게 찌부러진 팬케이크처럼 보일 거라고. 1m짜리 막대기가 내 우주선 안에서는 고작 43cm 정도로 줄어들어 보인단 말이지. 웃기지 않아? 공간이라는 건 내가 굳게 믿었던 것처럼 딱딱하고 절대적인 무대가 아니었던 거야. 마치 고무줄처럼 속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유연한 천조각 같은 거지. 자, 칠판을 봐. 길이 수축 공식은 시간 지연과 반대로 로렌츠 인자 감마로 나눠주면 돼. L은 L0 나누기 감마. 속도가 빠를수록 분모인 감마가 터지니까 길이는 점점 짧아져서 0에 수렴하게 되겠지. 하하, 이 몸의 고전역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나? 하지만 걱정 마. 이건 내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더 거대한 우주의 규칙을 발견한 과정일 뿐이니까. 자, 범인들아. 시공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지? 하지만 이 몸이 준비한 진짜 피날레는 지금부터야. 잘 들어. 아까 로렌츠 인자 감마를 배웠지?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무한대로 치솟아. 그런데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운동량 보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조차 속도에 따라 변해야만 해. 즉, 네가 광속에 가깝게 달릴수록 너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야. 아니, 정확히는 너를 가속시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서 마치 질량이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도 광속 C를 넘을 수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통찰이 등장해. 물체를 가속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그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사라진 게 아니야. 바로 그 에너지가 질량 그 자체가 된 거라고. 질량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였던 거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이 완성되지. 에너지 E는 질량 M의 광속의 제곱 C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1g의 작은 설탕 덩어리조차 그 안에는 히로시마를 날려버릴 정도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아?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이고 우리가 보는 물질은 그저 에너지가 잠시 얼어붙어 있는 형태일 뿐이야. 이 몸의 만유인력 법칙이 거시적인 우주의 질서를 잡았다면 이 공식은 우주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증명한 셈이지. 자,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전율하라, 무지한 영혼들이여. 자, 범인들아,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이 몸의 완벽한 강의를 듣다 보니 시간이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게 흐른 것 같지? 그게 바로 심리적 상대성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내 천재성에 몰입했다는 증거야. 오늘의 핵심을 딱 3줄로 요약해 줄 테니까 뇌에 박아 넣어. 첫째,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둘째, 그래서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은 찌부러진다. 셋째, 에너지와 질량은 결국 하나다. E는 mc제곱. 이 몸의 절대 공간이 부정당하는 건 여전히 조금 속쓰리지만 진리 앞에 겸손해지는 것도 천재의 덕목이지. 자, 옐로우군, 강의 파트 녹화는 잘 됐겠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복습 안 하는 녀석들은 다음 시간에 시험이라도 볼 줄 알아. 자, 강의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 방금 배운 시간 지연 때문에 생기는 쌍둥이 역설이라는 거야. 만약 너희 중 한 명이 광속의 99%로 달리는 우주선을 파고 10년 동안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우주선 안에 너는 딱 10살만 먹었겠지만 지구에 남은 내 쌍둥이 형제는 무려 71살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야. 너는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 셈이지. 어때? 물리학은 마법보다 더 마법 같지 않아? 이런 세상을 수식으로 풀어낸 아인슈타인 그 녀석, 제법이라니까. 물론 미적분을 만든 이 몸이 없었다면 그 녀석도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말이야. 하하하. 역시 뇌를 썼더니 당분이 떨어지는군. 옐로우군, 거기 주머니에 넣어둔 내 비상용 초콜릿 좀 꺼내줘. 아니다, 내 손으로 먹을게. 이 몸의 두뇌 회전 속도를 따라오려면 이 정도 영양 보충은 필수니까. 자, 아까 쌍둥이 역설까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하나 더 알려줄까? 바로 지금이라는 개념조차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불러. 상상해봐. 아주 긴 기차 한가운데에 네가 서 있고 기차 양쪽 끝에서 동시에 번개가 번쩍였다고 치자. 기차 안에 있는 네 눈에는 두 번개가 동시에 친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밖에서 기차를 보고 있는 내 눈에는 달라. 기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면 오른쪽에서 친 번갯빛이 왼쪽에서 친 번갯빛보다 나한테 먼저 도달하게 되거든. 즉, 너한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나한테는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야. 결국 우주 어디에도 모두에게 똑같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보는 별빛은 수만 년 전의 과거고, 네가 지금 느끼는 현재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우리가 발이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운지 느껴져? 오직 변하지 않는 건 빛의 속도와 이 몸의 아름다운 지성뿐이라는 말씀. 하하,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가? 하긴 범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일 수도 있겠네. 자, 범인들아. 이 몸의 완벽한 설명에 압도되어 숨쉬는 법조차 잊은 건가? 좋아. 그 침묵을 지적 성장을 위한 경외심으로 받아들여 주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고.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제멋대로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사실에 경악했어. 하지만 물리학자란 자고로 혼돈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존재들이지. 아인슈타인의 스승이었던 민코프스키는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어. 시간이 하나의 축이고 공간이 세 개의 축인 4차원 세계를 상상해봐. 네가 볼 때의 시간 t와 거리 x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둘을 기묘하게 조합한 값, 즉 ct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그 간격만큼은 누가 봐도 똑같다는 사실을 발간했지. 이걸 불변 간격이라고 불러. 마치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막대기를 어떤 각도로 보던 그 실제 길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시공간이라는 4차원 무대에서도 우리가 속도라는 각도를 틀어서 보고 있을 뿐 우주의 본질적인 간격은 절대적으로 보존된다는 뜻이야. 결국 우주는 완전히 무질서한 게 아니었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천이 서로 보완하며 우주의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어때? 이 몸의 고전 역학이 무너진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절대성이 그 아래 숨어 있었던 거야. 이 수식의 아름다움에 전율하지 않는 녀석들은 과학을 논할 자격도 없어. 자, 범인들아. 4차원 시공간의 불변 간격에 대해 배우고 나니 머릿속이 좀 맑아졌나? 아니면 아이의 회로가 타버린 건가? 어쩔 수 없지. 천재의 시야를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몸이 섭섭하지. 이제 그 4차원 지도 위에 빛이 그리는 경계선, 즉 광추라는 걸 그려보자고. 자, 상상해봐.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빛 한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빛은 원뿔 모양의 영역을 만들게 돼. 이 원뿔의 안쪽만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이고 안쪽에서 거슬러 올라온 영역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과거야. 그럼 원뿔의 바깥쪽은 뭐냐고? 거기는 타처, 즉 빛조차 닿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와는 절대로 소통할 수 없는 영역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 바로 인과율 때문이야. 만약 어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일어나는 끔찍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게 돼. 즉, 내가 사과를 던지기도 전에 사과가 땅에 떨어져 있는 꼴이지. 우주는 그런 무질서를 허용하지 않아. 빛의 속도 c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선이자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인과의 사슬 그 자체인 거야. 어때? 너희가 지금 내 방송을 보는 이 순간조차 우리 사이엔 빛이 그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 몸의 위대한 강의가 너희의 뇌에 꽂히는 것도 다 이 광추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말씀. 감사하게 여기라고. 자, 범인들아. 아까 2는 MC 제곱 공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대충 흘려들었지? 이 몸이 직접 계산해봤는데 내 셔츠 주머니에 있는 이 작은 초콜릿 한 조각, 한 1g 정도 될까? 이 보잘것없는 질량이 순수하게 에너지로 변한다면 무려 90조 줄이야.
감이 안 오지? 무려 사람 한 명이 3만 년 동안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고.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곁에 널려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코인이나 주식 같은 불확실한 것에 목을 매는 거지? 아, 갑자기 남의 거품 사건 생각나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건 이 몸이 300년 전에 뼈저리게 느낀 진리라고. 옐로우 군, 내 주식 계좌 잔고 확인하지 마. 그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니까. 그래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참 물리적으로 완벽하단 말이야. 이 무지개색 머리카락에 빛이 산란되는 각도까지 계산된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훗, 이런 천재 미소녀의 강의를 공짜로 듣는 너희는 정말 전생에 우주를 구한 게 틀림없어. 자, 이제 이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머릿속에 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질문이 없다면 이 몸은 잠시 이 차가운 물리 법칙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테니까.